여다경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태호도 빠져 있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부부의 세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돌려줄까? 여러분들 부부의 세계 많이 보셨죠? 이번에 부부의 세계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그리고 부부의 세계 같은 건 외국에서 원작이 닥터 포스터라는 그 외국 원작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였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불륜을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시대가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불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번에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좀 네 파트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태호하고 지선우라는 그 두 부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태호와 바람난 여다경이고, 세 번째는 그 친구죠. 손재혁과 그리고 그 예림이라는 그 여자하고의 그 부부 문제, 그리고 네 번째는 준영이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혼을 보는 시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선우하고 이태호를 먼저 보면은, 그 지선우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여자잖아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자고, 그리고 사실은 그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서포트나 혹은 자식이나 혹은 가정 관리나, 거기 보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 작은 병원도 아니고 중소병원에 부원장으로 있는 여자가 그 도우미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살림을 다 하고 장을 다 봐오고 그렇게 깨끗한 집을 유지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저 여자는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와인을 마시고 이런 여유를 보이는 걸 보면 그 너무 좀 그 드라마가 현실적이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완벽주의자잖아요. 지선우가 완벽주의자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공감하기보다는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더 많이 생각하는 여자고, 그에 비해서 그의 배우자인 이태호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직업이 영화 감독이었죠. 영화 감독들은 좀 자유롭지 않나요, 영혼이? 굉장히 자유롭고 낭만주의자인 거죠. 그러면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 자기가 서포트나 왜 이런 어떤 그 지원을 못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정한 남자고, 또 세련되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정서적인 남자예요. 그래서 보면 이 준영이하고의 그 관계를 맺고 준영이가 좋아하는 아빠가 돼주는 걸 보면 이태호는 참 다정한 남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지선우가 그 두 사람의 불륜을 알아채잖아요. 알아채는데 그걸 알아챘을 때 전혀 성찰하지 않아요. 왜 이 남자는 바람을 폈지? 우리의 관계에서 뭐가 부족했을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만의 문제였을까? 다들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도가 일어나면 그 배신감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왜 중년 여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핀 여자가 너무 젊고 매력적이면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지선우는 전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아내가 예쁘다고 바람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태호가 바람이 난 이유는 오히려 그 자기가 참 보잘것이 없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 없는 남자에 대한 여다경, 너무 멋있잖아요.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굉장히 좋고, 이런 여자가 자기한테 막 빠져갖고 자기를 막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랑 막 키스를 하고 막 자기랑 만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여다경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이태호도 빠져 있는 거지.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남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태호는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선우가 그때 오히려
지선우는 그 자기 남편이 바람난 걸 보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갔어요. 지선우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나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저 남자가 문제였어 라는 그런 생각, 오만함, 그거야말로 오만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태호가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내 아이의 아버지고 끝까지 버리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할 때도 달려가서 안을 만큼 그렇게 연민과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옆으로 돌아올 수 있게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도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왜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울고 매달린다든지 혹은 왜 자기가 좀 변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뭐 혹은 상담 전문가를 좀 찾아간다든지 이런 노력 전혀 없이 너 날 배신해?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태호가 돌아올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끝장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선우하고 이태호의 결혼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조금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매력적인 여자와 왜 섹스나 혹은 사랑을 잃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자가 엄마가 되고 자기 아내가 되고 집안의 관리자가 되고 일상으로 들어오면 신비감도 없어지고 그리고 왜 그 엄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섹시함을 잃어갈 때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린 그거 없이 그냥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태호와 여다경은 사실 현실에서는 여다경 같이 불륜의 대상이 그렇게 겁없이 그러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 정말 이 결혼한 부인들이 여다경을 공공의 적으로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막 당당하게 그렇게 왔었죠. 여다경은 왜 지선우한테 그렇게 흔들리고 결국은 가정을 깨는 선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우가 여다경을 찾아와서 이태호가 자기랑 잤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남편이 계속 나한테 스토킹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정말 종지부를 찍은 건 집에 들어와서 그 왜 속옷이며 그 취향들을 보여준 거잖아요. 지선우가 자신의 취향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이태호의 취향일 수도 있어요. 여자에 대한. 그래서 그런 향수를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런 향수 냄새를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옷을 입은 여자를 좋아하고 웨딩드레스도 그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다경에게도 똑같은 그런 옷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향수를. 그래서 그거는 지선우를 기억했다기보다는 이태호의 취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그 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한테 속옷을 사다 준다든지 남편이 나한테 향수를 사다 줄 때는 일단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남자들은 여자 속옷 살 줄을 몰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도 몰라. 그런데 같이 나가서 고르던지 아니면 이 옷을 뭐 그 백화점에 그 점원이 그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사왔는데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옷 사오는 건 다 그게 기준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하얀색, 뭐 빨간색 색깔이 변한다든지 뭐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인 옷들을 사다 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속옷뿐만 아니라 외출복도 그렇지 않나요? 남자가 여자 옷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옷을 골라도 사실은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그 이태호의 학습된 취향일 수도 있었는데 그걸 보고 여다경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참 지선우가 정말 또 오만하구나. 정말 왜 저렇게 자신이 있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지선우는 한 번도 이태호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여다경에게 이 지선우가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네 결혼은 안전할 것 같아? 부부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도 깨지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여다경이 조금만 더 똑똑하고 성숙했다면 나는 안 그래를 견제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태호에게 신뢰를 보내주고 그리고 어차피 받아들이기로 했던 그 준영이
대해서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보내던지. 어쨌든 그 아버지하고 그 아이의 관계는 낄 수가 없고 그 관계에서 굉장히 성숙한 면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이태호는 그냥 여다경 옆에 머물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너무 힘들었겠지만 여다경이 노력했으면 이태호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다경이 지선우한테 결국 휘둘렸고 자신 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정도 깨진 거죠. 그렇게 그 이태호를 잔인하게 짓밟고 갈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던 남자를 버릴 수 있었다면 이 두 여자 다 함께 조금 더 성찰하고 왜 이걸 좀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좀 가졌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너무 이태호 편을 드는 게 아닌가 혹은 왜 지선우와 그 여다경이 잘못이라고만 막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니고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 두 여자가 그렇게 좀 했었으면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결혼이나 사랑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드라마에서는 이태호가 완전히 쓰레기인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했어요. 우리들의 남편의 모습에도 되게 많고 또 뭐 우리들이 말하는 그 속물들 뭐 남의 말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고 이런 속물들은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막장 드라마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실 그렇게 외도를 하고 나면 그 상대방 외도를 당한 여자는 정말 복잡한 심리에 휩쓸리게 돼요. 그래서 배신감도 느끼지, 자존감도 너무 많이 떨어지지,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지, 자기가 그 믿어왔던 남편에 대한 어떤 신뢰나 자기 세상이 박살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그 사람한테 또 막 열정 같은 게 생기고 질투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난 걸 알면 아내가 막 남편하고 섹스를 더 하자고 막 이러기도 하고 섹스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는 쪽으로 항상 그 맞춰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사랑했던 남편이고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이 가정을 지키려면 두 사람이 서로 어느 정도는 용서하고 어느 정도는 화합하고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선우는 한 번의 외도에서 가정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지만 그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한 번의 외도를 자신의 부부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접착제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전보다 더 단단한 가정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이 바람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그만둬야 된다라는 건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만큼 사람을 성숙시켜주는 게 없대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열정이 사라지는 결혼, 사랑이 묻어문 바로 결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정한 사랑은 결혼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이 활활 타는 열정은 어차피 익숙해지면 점점 꺼질 수 있지만 열정을 되살리는 잔잔한 로맨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내가 저 사람과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야만 그 결혼은 조금이라도 완성된 성숙한 그리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